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한반도 통합을 이뤘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신라는 당의 세력을 내몰고 삼국을 통일하였다고 기술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문왕은 692년에 선왕인 김춘추께서 삼한을 통일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당나라에 보냈습니다.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김춘추와 김유신이 삼국 통일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신라는 삼국 통일이 아니라 백제 병합을 목표로 삼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김춘추는 신라 진덕여왕 정권에서 실질적인 1인자였습니다. 647년 정월 김유신과 손잡고 상대 등 비담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덕여왕이 죽자 진덕여왕을 추대하여 정권을 잡았습니다. 김춘추는 648년 12월 당나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국왕을 대신해 당 태종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춘추의 목표는 당나라와 군사 협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신라는 645년 이래 백제의 침공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군을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켜야 신라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바다를 건너기 전에 당나라의 내부 정세를 파악했습니다. 당태종은 645년에 자신이 직접 나섰던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습니다. 648년 6월 군신회의에서 이듬해 30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춘추는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당나라로 갔습니다.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이 임박한 시점을 골라서 갔을 것입니다. 김춘추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김춘추는 국학에 가서 공자의 사당에 참배하고 강론을 참관하겠다고 요청해서 당태종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요청은 태종의 호감을 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유교 문화를 존중하는 문명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학 중인 신라 청년들을 만나서 당나라 사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김춘추는 태종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여 멸망시킨 후에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를 약속했습니다. 삼국사기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무왕이 671년 당나라 장군 서린귀에게 보낸 답서에 밀약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김춘추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고 합니다. 짐이 이제 고구려를 치려는 것은 너희 나라가 고구려와 백제에 끼어서 매번 침입을 받아 편안할 때가 없음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다. 산청과 토지는 내가 탐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 백제 토지를 모두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도록 하겠다. 밀약의 핵심 내용은 평양 이남 백제 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나라의 기록에는 협약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은 신라가 협약을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라가 협약을 조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무왕이 서린귀에게 보낸 답서는 일종의 공식 외교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김춘추와 당태종은 협약한 내용을 문서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춘추가 귀국한 뒤 문서로 작성해서 조정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문무왕이 서린귀에게 보낸 답서는 김춘추의 보고서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문서화된 조약만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체제 아래서 중국 황제의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근대의 외교는 군주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종과 김춘추의 협약도 두 사람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구두 약속은 상황이 변했을 때 해석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약속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춘추는 654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이 649년에 죽은 뒤였습니다. 당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협약의 실질적 효력은 힘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신라는 나당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양 이남 백제 토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당태종에게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평양 이남 백제 토지를 신라에 귀속시킨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평양 이남 백제 토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 역사학자들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수 학설은 평양 이남과 백제 토지로 해석합니다. 대동강을 경계로 고구려 영토를 분할하자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평양 이남의 땅은 백제 땅이든 고구려 땅이든 모두 신라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648년 당시 백제는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황해도는 고구려 영토였고 예성강 이남과 한강 유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나라는 황해도를 신라에 넘겨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로 해석합니다. 백제 토지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구려 토지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당태종은 평양 이남에 있는 백제 땅만 신라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신라가 고구려 땅에는 관심이 없었고 백제 땅의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고 보는 것에 근거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론에 반대하면서 백제병합설을 주장하는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고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확정한 것을 삼국통일의 완성으로 봅니다. 백제병합설은 이러한 결과론적인 해석이 7세기 중반에 긴박했던 국제정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648년 시점에서 신라의 과제는 삼국의 통일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었습니다.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왕권이 흔들리고 국가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적인 백제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신라의 군사적 역량과 외교력은 백제의 제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신라의 역량으로는 고구려 땅의 확보와 지배를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신라는 당나라가 고구려 정벌에 집착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땅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 백제 영토만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는 백제 병합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전쟁 당시에 신라인에게 백제와 고구려는 동족이 아니라 수백 년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적국이었습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일통삼한 의식은 전쟁이 끝난 후 신라가 자국 중심의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강조한 이데올로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백제 병합설은 신라의 한반도 통합을 비하하는 학설이 아닙니다. 신라는 당대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백제병합설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 국익 추구라는 렌즈를 통해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